이 투자 시장은 투자자가 머리를 쓰는 곳이 아니라 엉덩이를 쓰는 곳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기관이 비트코인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 관련 뉴스에도 가격이 꿈쩍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명쾌하게 꿰뚫는 말은 없겠죠. 우리가 흔히 기관 매수를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 오히려 기관은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버티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ETF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고 기업 금고로는 돈이 들어오는 이런 엇갈리는 흐름들, 이 상승이 아니라 거대한 수요의 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가격이 멈춰선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장의 바닥은 소리 없이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는 이 눈앞의 답답함 뒤에 숨겨진 지루하지만 견고한 바닥 다지기의 시간을 냉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가장 이상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이 10월달 고점에서 30% 넘게 빠져 있는데 이 기관은 다시 매수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ETF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다는 거, 매수하는 기관과 파는 기관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인 거고, 이 모순을 풀지 못하면 지금 시장을 계속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이 기관 매수 재점화는 상승 신호가 아니라 수요가 갈라지는 신호인 거고, 이걸 이해하면은 왜 가격이 바로 오르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어야지 진짜 방향성이 나오는지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먼저 가장 쉬운 부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매일 새로운 공급이 생깁니다. 채굴이 만들어내는 신규 공급인데요. 근데 최근에 며칠 동안 일부 기관이 사들이는 양이 그 신규 공급을 잠깐 웃도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거고, 마치 마트에서 오늘 들어오는 우유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사가는 날이 생긴 건과도 비슷한데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오히려 같은 시간에 다른 화면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ETF 같은 공개 투자 수단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같이 잡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관이라는 단어로 다 묶어버리지만요. 기관은 한계가 아니죠. ETF라는 규칙이 있는 돈입니다. ETF는 규칙이 있고요. 위험이 커지면 비중을 줄이는 돈입니다. 이 기업의 재무팀의 매수는 성격이 다르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을 쌓는 돈이기 때문에 헤지 펀드랑 트레이딩 데스크는 더 달라요. 이 짧게 사고 짧게 파는 돈이기 때문에 같은 날에도 기관은 동시에 사면서 또 동시에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기관 수요가 돌아왔다가 아니라 분리됐다라는 거. 이 분리된 수요는 가격을 바로 올리지 못하고 대신에 시장의 구조를 바꿔요. 그리고 그 구조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라는 요소를 오늘 시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위쪽에 매물벽이 두껍게 쌓여있죠. 예전에 비싸게 산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본전이 왔다라고 느끼면서 팔고 싶어지는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위쪽 매물벽입니다. 이렇게 벽이 있으면은 아무리 아래에서 사는 힘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이 가격은 벽에 부딪혀서 다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시장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반등을 시도하면 윗부분에서 막히고요. 내려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버티는 모습. 이게 바닥을 만드는 전형적인 장면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투자자를 지치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가격이 잘 안 오르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은 점점 관심을 잃게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시간 압박이겠죠. 파생시장도 같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시장을 밀어 올리기도 했었고, 과열이 되면 레버리지가 폭발하면서 급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둘 다 아닙니다. 이 레버리지가 공격적으로 쌓이지도 않고요. 공포로 터지지도 않습니다. 펀딩이 중립에 가깝다라는 거는 이 시장이 위로도 아래로도 확신이 없다라는 뜻이고, 이때 시장은 되게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게임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죠. 레버리지가 줄었으니까 이게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레버리지가 줄었다는 거는 폭락의 연료가 줄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상승의 연료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이 덜 위험해진 게 아니라 덜 뜨거워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거기에 매크로까지도 겹칩니다. 지난주 미국 연준은요,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시장이 기대한 거는 금리 인하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빨리 내릴지, 얼마나 확실하게 내릴지였습니다. 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은 채권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겠죠.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으면은 위험자산은 가벼운 공기에서 뛰지 못합니다. 무거운 공기에서 뛰는 느낌이라는 거고 힘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약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 시장이 성격을 바꾸는 중인데요. 예전처럼 한번 분위기가 붙으면은 레버리지가 폭발하면서 치솟는 장이 아니라 기관 채널이 나뉘고 기업 트레저리 같은 이벤트성 수요가 튀어나오고 ETF 같은 공개 채널은 위험 관리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피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일수록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평단 관리하시면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안내드리는 자료도요. 이 레버리지나 단타가 아니라 현물 기준으로만 정리해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뉴스가 더 중요해집니다. 신규 공급을 잠깐 웃도는 기관 매수는 방향을 말해주지 않아요. 대신에 바닥에 재료가 쌓이고 있다는 걸 말을 해줍니다. 이 바닥을 만드는 재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개는 공급이 잠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팔기 위해서 거래소로 보내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장기 수요가 가격이 낮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이 둘이 같이 나오면 시장은 급락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바닥을 깔아놓는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모순이 등장합니다. ETF에서는 왜 돈이 빠질까요?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한데요. ETF 자금은 성과랑 규칙의 돈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커지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거나 위험을 낮추는 규칙이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반면에 기업 트레저리는 가격이 내려왔을 때 장부에 담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 같은 기관이라도 목적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수요의 우열이 아니라 이 수요의 지속성입니다. 어떤 수요가 며칠 반짝 들어오는지, 어떤 수요가 몇 달 버티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며칠 반짝은 뉴스가 되겠지만 몇 달 버티는 게 가격을 바꿉니다. 그럼 개인분들께서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위쪽 매물벽이 얇아지는 신호를 보셔야 돼요. 가격이 한번 오르고 다시 또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이전보다 덜 빠지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TF 흐름이 멈추는지 보셔야 돼요. 이 빠지던 돈이 멈추는 순간 구조 변화의 첫 번째 단추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파생시장이 확신을 되찾는지 보는 겁니다. 이 펀딩이 중립에서 벗어나면서 미결제 약정이 과열이 아니라 건강한 증가로 바뀌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지인데요. 지금 시장은 단기간에 결론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조급해서 레버리지를 높이는 거. 시장이 빡센권일수록 레버리지는 사람을 더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현금 비중과 분할 관점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시장 구조가 그렇게 사람을 시험하기 때문이에요. 기관의 매수 제저만은 가격을 보장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수요가 갈라지고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신호인 거고, 그래서 지금은 오를까 내릴까보다 어떤 수요가 살아남는가를 보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다음 파동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은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지만요. 시장은 아직까지 그 수요를 한 방향으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건 수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어떤 국면에 있든 위험하고 리스크가 큰 매매는 항상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해외 거래소,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선물 매매는 한 번의 실수로도 청산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순간 투자금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수익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고, 이 현물 매매는 시간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요. 선물 매매에서 청산을 당하면은 그 이후에 다시 대응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업비트 빗썸을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이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 보일 뿐이지 시장이 반등하고 회복 국면으로 돌아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런 회복의 순간을 맞이하려면은 그 전에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으셔야 되는 거고, 이 결국에 투자는 얼마나 크게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기다리고 현물로 천천히 버티는 사람한테 시장은 결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건네줍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들은 정말 몇 시간 만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들,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요.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 핵심 가격대,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미리 기준점을 잡아두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